수연아,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늘 내 칠순이야. 일할 생일이라고. 알아요, 어머니. 네. 근데 저 오늘 너무 피곤해서요. 죄송하지만 오늘 이거 드세요. 뭐? 동네 잔치는 못 해줄 망정. 아들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내가 너희한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니? 어머니, 싫으시면 드시지 마세요. 저도 한다고 할 만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문을 쾅 닫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날 밤 며느리 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방 안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숨을 참는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그 옆에 병원 봉투와 가계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70평생 남부럽지 않게 자존심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래. 나가자, 당장 이 집을 나가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짐을 쌌는데 옷장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낡은 그것이 제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가방을 붙잡고 꺼이꺼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슴이 턱 막힌 제 사연 좀 들어주시겠어요? 그 메모 속에 숨겨진 며느리의 비밀을 알게 된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제 집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70살 김경미입니다. 남편 보내고 아들 하나 믿고 살아왔지요. 아들 태훈이는 어릴 때부터 속이 깊고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참 정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떠난 뒤에도 저는 버틸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훈이가 제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계시지 말고 저희랑 같이 살아요. 처음엔 솔직히 망설였어요.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냐고 제 친구 말순이도 말렸거든요. 경미야, 거리감이 있어야 고운정이 간다. 한 집 살면 처음엔 좋아도 나중에 부딪히는 법이야. 저도 그 말이 맞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흔들렸던 건 손주들 때문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영상통화로 할머니, 언제 와요? 하고 묻는 그 어린 목소리에 가슴이 자꾸 약해졌어요. 결국 저는 아들네 집으로 들어가 함께 살게 된 지 3년째입니다. 합가한 첫 해는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아침이면 제가 밥을 안 치고 며느리 수연이는 반찬을 꺼내고 손주들은 식탁 앞을 부산하게 오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집이었어요. 다만 며느리 수연이는 원래부터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싹싹하게 웃으며 부침성 있게 구는 성격과는 거리가 멀었지요. 어머님, 진지 드셨어요? 그 한마디도 먼저 하는 날보다 조용히 자기 할 일만 하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조용하고 표정이 잘 없어요. 처음엔 저도 그게 좀 낯설었지만 그런 성격인가 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표현이 서툰가 보다. 그렇게 넘겼지요. 그래도 가끔은 한마디라도 먼저 말 걸어주길 바랬거든요. 시어머니한테 싹싹하게 어머니, 뭐 드실 거예요? 하면서 뭐 며느리의 아양 같은 걸 바란 건 아니었지만 말이죠. 같이 살다 보니 조용함도 어느 순간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반찬통을 정리하고 있으면 수연이는 제 옆을 지나가면서도 짧게 내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습니다. 손주들 챙기랴
회사 다니랴 바쁜 걸 알면서도 저의 마음 한켠은 서운했습니다. 조금만 더 따뜻하게 말해주면 어디가 덧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태훈이는 늘 중간에서 애썼습니다. 엄마, 수연이가 원래 표현이 좀 서툴러요. 그래도 마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말에 저는 늘 대답했습니다. 나도 아니까 참는 거지.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어른이니 이해해야지. 내가 먼저 품어야지. 그런데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지 않더군요. 참는다고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뭔가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아들 태훈이는 야근이 부쩍 늘었고 며느리 수연이는 퇴근하고 오면 얼굴이 창백하기 일쑤였어요. 저의 서운함은 말없이 쌓였고 쌓인 마음은 어느 날 작은 일 하나에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이상해졌습니다. 밥도 조금씩 먹고 금방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요즘 몸이 안 좋니? 물어보면 괜찮아요, 어머니.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요즘 젊은 것들은 힘든 내색도 안 하는구나.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지요. 직장 다니며 아이 둘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 분위기는 냉골이었습니다. 수연이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그렇게 넘겼어요. 괜찮다. 바쁘다. 별일 아니다. 그런 말만 반복하니 제 마음에는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랑 있기 싫은 건가? 내가 불편해서 저러는 건가? 설마 나를 귀찮게 여기는 건 아니겠지. 한번 그렇게 생각하니 모든 장면이 다 서운하게 보였습니다. 제가 차를 타주면 고맙다는 말보다 먼저 컵만 들고 가는 모습. 제가 아이들 간식을 챙기면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치우기만 하는 모습. 다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지나고 보면 정말 사소한 일이에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는 사소한 것이 더 크게 박힐 때가 있잖아요. 퇴근해서 말 한마디 없이 자기 방 들어가 버리는 건 괜스레 더 섭섭하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엄마, 이번 생일은 제대로 챙길게. 칠순이잖아요. 우리 가족끼리 근사한 곳에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태훈이의 말에 저는 솔직히 기대했어요. 한국 사람한테 칠순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칠순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직 이 집에서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은근히 그날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옷을 입을까? 손주들이 무슨 말을 해줄까? 식사는 어디서 할까? 그런데 생일 일주일 전부터 태훈이가 말이 없어졌고 수연이는 더 지쳐 보였습니다. 둘이 뭔가 눈치를 보는 것 같았는데 저는 애써 모른 척했지요. 생일 당일 아침 미역국 한 그릇 안 끓여주는 며느리. 출근길 바쁘니 그렇지. 이해하며 꾹 참았어요. 태훈이는 머뭇거리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엄마 미안한데 오늘도 야근해야 해서 나 많이 늦을 것 같으니 저녁은 수연이랑 드세요. 그래. 어쩌겠어. 회사 일이 먼저지. 아, 사실 그 말이 어찌나 허탈하던지요. 야근이야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칠순 생일에 아들이 없다니. 저녁엔 근사한 곳에 가겠지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마음이 서늘하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날 점심 친구 말순이를 만났습니다. 아침 이야기를 했더니 경미야, 며느리한테 기선제압해야 해. 그거
너 소홀하게 대접하는 거야. 그 말에 제 자존심은 더 뾰족해졌습니다. 손주들을 재웠는데도 아직 퇴근하지 않는 며느리와 아들. 괜히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죠. 한참이나 지났는데도 수연이는 오질 않았습니다. 늦은 시간.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연이었어요. 저는 속상했지만 늦은 며느리 안타까운 마음에 많이 늦었구나 어머님, 늦어서 죄송해요. 라고 한마디쯤 할 줄 알았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역시나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가더니 사온 치킨 박스를 펼치고 있었어요. 기름 냄새가 확 퍼졌어요.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설마 오늘이 내 생일인 걸 잊은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걸까? 그때 수연이가 아주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드세요. 저는 좀 누워야 할 것 같아서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요. 그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려는 겁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뒤따라가며 말했어요. 수연아, 너 정말 이럴 거니? 오늘이 내 칠순인 건 아니?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마음 졸이며 사는지 내가 알기는 하니? 수연이는 입술을 한번 깨물더니 작게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어머님. 아는데 이러는 거야? 칠순이야, 내 칠순. 잔치를 바라냐? 큰 상을 바라냐? 아무리 그래도 치킨 한 마리 놓고 들어가면 다니? 수연이는 눈도 맞추지 않은 채 죄송해요. 제가 오늘은 정말 그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제 서운함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됐다. 됐어. 싫으면 억지로 하지 마라. 나는 이 집에서 이 정도 대접받는 사람이구나. 오늘 제대로 알았으니까. 수연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조금 높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할 만큼 했어요. 오늘은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할 만큼 했다고? 치킨 한 마리가 할 만큼 한 거라고? 그런 생각이 머리를 꽉 채웠어요. 더 이상 무슨 얘기를 더 하겠습니까? 그 차가운 태도에 제 방으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초라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서러워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잠든 캄캄한 밤,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는데 식탁에는 치킨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칠순 생일상이 치킨 한 마리라니 서운함이었을까요? 허탈함이었을까요?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소리 없이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저는 그 새벽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자고 아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도 않고 며느리한테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편한 데서 혼자 살자고. 그래, 이 가방에 내 짐 다 때려 넣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장롱에서 커다란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가방과 같이 수연이의 다 쓴 낡은 가계부 몇 권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사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는 사람이 아닌데 노트가 펼쳐진 채로 떨어졌습니다. 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빼곡하게 세세하게 적힌 숫자들, 월급, 지출, 저축, 항목마다 빠듯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너무 빠듯해서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집이 이렇게 어려웠나? 그 옆에 일기처럼 적힌 수연이 글씨. 처음엔 잠깐만 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첫 줄을 읽자마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올해 칠순이신데 진짜 잘 챙겨드리고 싶었는데 모아뒀던 돈을 오빠 회사 급한 불 끄는데 또 썼다. 그 한 줄에서 제 손이 멈췄습니다.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래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요즘 정말 몸도 안 좋고 걱정하실까봐 괜찮은 척하지만 사실은 너무 벅차다. 눈물이 자꾸 나서 방에서 나오질 못하겠다. 죄송해서 어머님 얼굴도 못 보겠다. 나중에 꼭 제대로 해드릴게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밤에 부업 하나 더 늘려서 꼭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 글을 읽는 순간 정말 누가 제 머리를 세게 내리친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치킨 한 마리가 홀 때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전부였던 거예요. 몸이 아픈 것도, 말이 없었던 것도, 방으로 들어가 버린 것도 전부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서운하다는 내 감정만 앞세워서 제대로 물어볼 생각도 안 했던 거죠. 조금 더 이 아이를 헤아려 주지 못했구나 싶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엔 며느리 때문에 운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눈물은 제 부끄러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수연이가 좋아하는 음식을요. 된장찌개랑 나물 몇 가지를 차려놓은 식탁에 올렸어요. 별것 아닌 밥상이었지만 제 마음만은 달랐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먼저 말을 걸고 다가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수연이가 들어왔고 부엌 불빛 아래 차려진 식탁을 보더니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왔니? 손 씻고 와. 밥 먹자. 수연이가 당황한 얼굴로 서 있다가 천천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뒤돌아서 수연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수연이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나 봅니다. 맨날 봤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 아이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는 하나도 몰랐던 거예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 얼굴이 그제야 제대로 보였습니다. 볼은 쑥 들어가서 헬쑥하고 눈 아래가 거무스름하고 입술이 바짝 말라 생기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매일 보면서 이걸 몰랐을까요? 한참 동안 둘이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지요. 그러다가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수연아. 수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들을지 몰라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저를 보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미안하다. 내가 혼자 그 짐을 다 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이 못난 시애미가 내 가슴을 아프게 했구나. 그 말 한마디에 수연이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내 수연이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어요. 생신에 제대로 못 해드려서 정말 죄송했어요. 그날은 제가 정신도 없고 몸도 너무 안 좋아서 나중에 꼭꼭 제대로 해드릴게요. 주름지고 거칠어진 수연이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사과할 일이 아니다. 내가 먼저 미안해. 내 마음만 다쳤다고 생각하고 너는 힘들지 않을 거라고 멋대로 정해버렸구나. 넌 이미 잘해줬어. 이제부터는 혼자 버티지 마. 힘든 거 앞으로 얘기해. 같이 함께 짊어지는 거야.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 가족이 왜 가족이냐? 같이 짊어지라고 있는 거지, 알았지? 우리 고부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둘이서 그냥 울었습니다. 오래 묵은 오해가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 가방을 다시 장롱에 집어넣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 아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따뜻한 밥 한 끼가 기다리고 있게 해주는 것. 그게 내가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태훈이 스타트업 회사에 투자자가 생겨서 상황이 나아졌고 수연이도 병원 치료로 얼굴에 혈색이 좀 돌아왔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수연이가 수줍게 웃으며 어머님, 저 오늘 어머님 모시고 나가도 될까요? 제가 좋아하는 한정식 집인데 저번에 못 해드린 생신 밥상 대신이에요. 저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가자. 우리 수연이가 사는 거야? 네, 제가 살게요. 오늘은 어머님이 그냥 앉아만 계세요. 그날 식당에서 수연이가 고른 메뉴가 뭔지 아세요? 칠순상에나 나올 법한 전복죽이랑 갈비찜이었습니다. 저는 그 밥상을 받으면서 생각했어요. 칠순 생일상이 석 달 뒤에 온 게 뭐 어때서. 우리한테는 아직 함께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이렇게 마주 앉아서 눈이 마주치고 같이 웃을 수 있다면 말이죠. 진짜 가족이란 뭘까요? 서로의 아픔을 먼저 들여다봐 주는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도 혹시 가까운 사람을 오해하고 계시진 않나요? 요즘 많이 힘들지? 오늘 연락해서 따뜻한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사연의 댓글로 응원의 한마디도 남겨주세요. 건강하세요.